제가 코스타 강의 끝나고 나서 강사 모임이 있었는데 정말 쟁쟁한 교수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많잖아요. 다마스커스 TV를 처음 알게 된 그런 다른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이제 들어가 보신 거예요. 다마스커스 TV에. 제가 그때 맨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뭐였냐면 그 전도사님들 모시고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 영상이었는데, 어그로를 끈다고 솔직히 신학교 안 가기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거기 적었거든요. 물론 그 내용이 안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그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두 분 중 한 전도사님께서 고등학생들이 신학교 가고 싶어 하면 그 꿈을 밟아줘야 된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뭐 신학부에 가면은 굉장히 힘들고 교인들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목사 수도 많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거를 보시고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런 유튜브 문화나 그런 거를. 굉장히 가시방석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특별히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썸네일에 대해서. 워낙 주변에 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듣고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분명히 정말 사명을 받고 그 길에 여전히 뛰어들어야 할 분들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이야기를 해볼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학부생들이 신학부에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냥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님이 되거나 아니면 더 다음 코스로 갈 수 있잖아요. 신학부부터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갑시다. 학부부터 신학을 했을 때 갖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특히 학부 때는 교수님들께 직접 물어볼 기회가 많았고 다른 신학생들과 뜨겁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신대원 때는 제 열정이 식어서 그랬는지 그런 경험이 훨씬 적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또래나 성도들에 비해서 성경과 신학을 더 많이 알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는 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신학교를 학부부터 다니지 않아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정규적인 성경이나 신학 혹은 철학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들이 없었거든요. 혼자서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현실과 인간관계와 어떤 조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대원 이후에서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약 고3으로 돌아간다면 신학부를 선택을 하겠는가? 저는 고3으로 돌아가도 다시 신학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추억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서 꿈을 나누고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정말 순결하게 사는 삶을 그분께 드림으로써 좋은 목회자가 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많이 알게 돼서, 예전에는 완전히 신학교부터 시작하는 게 반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학과만 있는 대학에 가서 더 많은 영성 키우기, 일반 대학 신학과에 가서 비기독교인과 더 많은 교류 나누기. 이거는 무조건 후자. 의대로 비유하자면 약간 어떤 거냐면은 의대와 병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이론을 병원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보통 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일반 학부 친구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배운 복음 전달을 그들에게 실습해 볼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신학과를 가겠다고 다짐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전도사나 목사님은 성도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기독교인과 더 많은 교류 나누기를 택할 것 같아요. 흔히 영성이라든가 생각이 우리 안에서만 유지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학이 외부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를 문화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영상에 표지가 떠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신학교 옹호 콘텐츠 겸 의뢰받아서 하는 광고입니다. 국내에 좋은 신학교가 많은 줄로 알지만 특별히 백석대 신학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출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좀 더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갑시다. 백석대야말로 비기독교인들과 생각의 교류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석대학교에는 13개의 학부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학교가 학생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13개 학부가 동아리 혹은 교목실을 통한 선교부나 문화선교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예배 형성을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백석대학교는 일반 대학교이면서 신학과 외에 다른 전공도 굉장히 많아서 비기독교인과 대화하기에는 최적의 학교가 아닌가. 간혹 몇몇 신학교들도 이제 종합대학교 형태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좀 다수가 어떤 식이냐면은 신학과가 메인으로 쿵 있고 나머지는 약간 곁다리로 있는 느낌? 그러니까 백석대는 다른 학부들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친구들이 거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또 숫자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부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타 학부의 인원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이 사항 외에 백석대 신학부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홍보를 대신 부탁드립니다. 우선 백석대가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님들 중에 대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백석대학교 신학과는 다른 신학교에 비해 성경 신학을 많이 연구하는 편입니다. 여러 신학의 갈래에서 성경 중심의 교육 체계는 신학의 사변화를 막고 보다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은 학생 수준에 비해서 교수진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교가 입결이 높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지들이 낮게 들어왔다고 교수진 수준도 그 학교들만 못한 줄 알고 있어. 절대 아니에요. 동시에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니까 장학금 확률도 좀 더 높아지겠고, 그러면서도 교수진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특별히 다마스커스 TV의 시청자분들이라면 좀 성향이 저랑 조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비신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토론도 하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백석대 신학부는 참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